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총평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총평 강의는 오늘 풀었던 문제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 그거 아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총평 강의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우리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공짜입니다. 오셔가지고 자료 싹 다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총평 들어갈 거니까 텐션 올리고 바로 쭉 따라오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우선 RC 난이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RC 파트는 오늘 살짝 쉬웠어요. 전문 용어로 물토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죠? 굉장히 물토익이었어요, 물토익.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5는 중한데 전 냉정하게 말해서 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중하로 제가 잡았고, 원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파트 6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왜냐면 파트 6에서 여러분들이 분사 문제를 잘 푸셨어야 됐거든요. 요것도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꽉 잡으시고 따라오시고, 파트 7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동의어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파트 5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within과 as soon as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지금 the equipment예요. 그쵸? 장비라는 건데 이 장비가 may be returned. returned라고 말하면 돌려지다 혹은 환불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환불되어지는 거예요. for replacement. 뭐 다시금 여러분들 replacement를 위해서, 다시 replacement 되기 위해서 환불되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빈칸 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문장이냐 단어냐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단어,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뒤가 주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 as soon as는 못 나옵니다. 멈춰! 그래서 정답은 within이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간 내로, 뭐뭐 이내로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 게 within인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 제가 찍었던 총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답이 within이었거든요. 2달 만에 이렇게 또 within이 또다시 정답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안 그러면 뭐 다음 시험에도 또 within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집중해서 잘 외워두시고, within은 전치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명사와 함께 온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토익 시험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살짝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쭉 나옵니다. I want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equipment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 주어가 I고 동사 want까지 나왔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 you가 나오고 get 동사가 나왔습니다. 즉 주어 동사 지금 두 개가 있는 문장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within은 전치사니까 얘가 문장을 못 이끕니다. 탈락. 접속사 as soon a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다음번에는 as soon as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제가 한 번 더 돌아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짜라잔 볼게요. 아하, 이것도 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인데 collaborative랑 collaborative 이거 두 개가 있는데요. 품사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통 이제 ly로 끝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collaborative tive로 끝나는 친구들이 나오면 형용사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을 쭉 볼까요? Miss Lee will work. work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살짝 필기해 볼까요? 자동사.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지거든요. 얘는 자동사예요. 이 말인즉슨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면 안 되고 수식어가 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타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이 work가 자동사라는 걸 아시는 분이 일단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기 중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건 부사, 그래 정답이 collaboratively가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대표적인 자동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자동사는 가다라는 동사예요. 가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go 맞아요. go. 가자. go. 두 번째 자동사는 일하다라는 거 work. 아주 좋습니다. 또 갑니다. 좀 더 가도 되겠죠? 어떤 거 있냐면 도착하다라는 거 자동사도 있어요. arrive. 필기 큼직큼직하다 맞죠? 필기 한번 해보시고 또 있습니다.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표현에 fall이라는 친구가 있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rise라는 동사도 기본적으로 다 자동사니까 적어두시고 얘들이 또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참고로 오늘 이 중에서 세 단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들이 자동사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 자동사들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수식어구가 와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ollaboratively. 이 친구가 정답.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eligible하고 capable. 요거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 뜻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뜻도 좀 비슷해요, 얘들이. eligible 이게 뭐냐면 자격이 있는, 자격이 되는. capable 가능한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의미로 풀면 정말 헷갈리니까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같이 다니는 전치사가 있어요. eligible for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는. capable of라고 말하면 뭐뭐 가능한 능력이 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편하고요. 중요한 건 빈칸 뒤에 for가 있다는 사실, 빈칸 뒤에 for가 있으면 앞에 자연스럽게 eligible for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커스 학생들은요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느냐? 2시간의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커스 오세요. 2시간 스터디 갑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정답은 eligible. 요거 다음 거 갑시다. scheduled랑 scheduling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사 문제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 분사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구나. 형용사가 뭐예요? 명사 꾸미는 거구나. 그럼 혹시 분사는 명사를 꾸미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쭉 보니까 scheduled는 과거 분사, scheduling은 현재 분사, 혹은 동명사 역할 두 개 다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분사를 따질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사를 따질 때는 내가 과거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어떻게 따지느냐? 뒤에 나오는 명사 입장을 들어보셔야 돼요. 수식을 받는 이 명사 입장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쭉 보니까 conference가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인데요. conference가 뭐냐면 여러분들 회의하는 거죠. 미팅 같이 conference. 얘가 스스로 뭔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자율주행이나 그런 게 되는 아이가 아니거든. 의지가 없는 애예요. 즉 얘는 scheduled 되는 거겠죠. 얘 입장에서는 과거 분사가 무조건 와야지 얘가 얘를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상, 해석상. 그 정답이 A로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나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동명사를 배우면 이 동명사로 해서 이거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접근이었지만 동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관사 다음에 동명사가 절대 못 온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다음번에 얘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관사가 나오면 동명사는 못 나오니까. 끝.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아하, 또 분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 적지 않을게요. 분사 문제는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해라. people까지 나와 있고 뒤에 빈칸이 쭉 나와 있고 어머나 세상에 보기를 한번 볼까요? interested 이거는 바로 interested 과거 분사. 그렇죠. interesting은 현재 분사. 서로 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선행사가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사 중에 정답을 고를 때 과거 분사 PP 형태로 골라주는 게 정답 확률을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기본적으로 감정 동사일 때. 선생님 감정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거. 피곤해요. 만족해요. 놀랐어요. 실망했어요. 이런 친구들. 이런 감정 동사들이 나올 때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interested거든요. 이 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과거 분사형 정답이 사람이란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interested, 과거 분사가 이 people로 수식한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여기까지가 분사로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잘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devoted랑 devoting. 자, 이게 기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거의 다 줬어요. 제가 다 줬어요. is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to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사이에 뭘 넣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30초 내로 무조건 푸셔야 돼요. be devoted to 이게 뭐냐면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The new director is devoted to improving the firm's public image.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운 이런 관리 감독관이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증가시키는데 그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 올리는데 노력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근하실 때 그냥 해석으로 푼다면 이 devoting을 정답으로 고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표현이니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이게 V 나오니까 be devoted to 어디에 헌신하다. 요거 참고로 기본적으로 LC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RC, LC 둘 다 맞춰야 되니까. 굿.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있죠. necessity랑 necessary 둘 중에 정답이 뭘까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좀 따라와 봐요. surgery가 여러분들 의사다라는 거죠. should have the skills. 의사들은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들을. 근데 무슨 기술이냐? 아하, 이 기술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뭘까요? 바로 형용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는 관사 더가 나왔으면 부사 나오고 나서 형용사 나오고 나서 명사 나오는 걸로 공부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보니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네요. 네, 형용사가 구 형태로 길어질 때는요 뒤에서 이렇게 명사로 수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단어 한 개다. 그럼 명사 앞에 오는데 형용사가 단어 2개 이상 되면 명사 뒤로 가서 꾸며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기 중에서 necessity는 명사고요. necessary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구를 이끄는 이 친구 정답 B, 이 친구가 나와야 돼요. 해석을 해드리면 surgery, 의사들은요 should have the skills,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무슨 기술이냐? 필요한 기술, 뭐를 하기 위해서? to remove the patient's tumor, 그분들의 튜머를 종양을 좀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뜻이겠죠. 이 뜻.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 구 정답 형용사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트 7으로 조금 넘어간다면 의도 해석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죠.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의도 해석 문제는 절대 그 문장만 보고 고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멈춰. 무조건 앞, 뒤 그리고 전체 맥락을 싹 다 고려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펜을 여러분들이 그 보는 시야를요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보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네. 일반 용어로 그냥 눈치라고 조금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할게요. 의도 파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쭉 보니까 We need to check the cost estimating process. This is a supplier list. Let me check this first. A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좀 점검 좀 해봐야 되겠어. 이거 지금 가격 책정하는 프로세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그 supplier list, 공급업자들 리스트니까 일단 이거부터 체크하자 라고 A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말하냐면 That makes sense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센스를 만든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맞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를 유추해야 되겠죠. 즉 B가 그 비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을까? 안 그러면 B도 그 비용을 비교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썼을까? 이거는 눈치껏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석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2번을 정답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야 이거 점검해보자. 우리 점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그래 해보자. 말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스펜을 늘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시고 정답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자 문제나 텍스트 문제 혹은 이메일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한번 의도 파악도 두 번째 거 풀어볼까요? I can't find my order status and tracking number. A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제 주문 상태나 주문 그 트래킹 넘버 못 찾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B가 아마 쇼핑몰 사장님인가?
Okay,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봐요. I'm bringing it up now. 이게 무슨 뜻이냐? 혹시 여러분들 bring it up 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게 뭐냐면 말을 꺼내다 혹은 뭐 가져오다 혹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이 B가 지금 A의 사항을 이해를 했고 B가 지금 A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얘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B가 bring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다라고 해서 물건을 가져온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B는 A를 위해서 A의 주문을 검색 중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꺼내어 볼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 라는 의미로서 정답이 2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 파악,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싹 다 보시고 푸셔야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갑시다. 자, 지금부터 동의어 찾기 문제를 할 건데요. 동의어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잘 들어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평소에 내가 알던 의미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동의어 찾기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이 allows, 허용해요. users, 거기 이용자들이 to conduct advanced searches. 자, 뭐냐면 conduct가 뭐냐면 이제 뭐 실행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하게 해줘요. 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고급 검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사용하다, 시행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사용하다, 시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perform, 실행하다를 정답으로 골라내셨으면 정답, 너무 잘하신 거예요.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품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요거 두 개 동의어로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절대 보기 중에서 이 단어 뜻을 알아도 절대 몰라요. 의미를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 이 단어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뜻, 단어 공부 열심히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addres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address가 여러분 주소라는 의미도 있고 연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접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해결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뜻만 보면 절대 못 푼다라는 거고 요 문맥을 다 보시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문맥을 한번 볼게요.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The company had better 하는 편이 좋겠죠. Address the issue. 오호, 이 이슈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둘 다 바꿔 써먹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맞는 의미를 골라내야 돼요. Deal with가 뭐냐면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안 되는데 빨리 다루고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 에어컨이 안 되는 이슈를, 그렇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연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결하다라는 의미의 address로 쓰였다라는 점을 아시면 돼요.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맥상 일시적인 그 뜻을 반드시 알아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RC 난이도는 제가 파트 5는 조금 쉬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트 6나 파트 7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중난이도 이상은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문제 한 개, 두 개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시판에서 막 학생들이 싸우는데 싸우지 마시고 웃으면서 우리 다음 시험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글에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오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에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요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항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따라오면 좋겠고, 혹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항상 LC 점수가 RC 점수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왜? LC는 시간 관리를 토익에서 해주지만 RC는 시간 관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100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RC 푸시는 분들 중에 100문제를 다 200번까지 다 푸신 분들은 점수 잡는 hackers.